사막 위의 미래 도시, 두바이. 그 도심을 가르는 지하의 푸른 선.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모래뿐이던 땅 위에 지하철이 달릴 줄은. 그리고 그 미래를 한국의 기술이 설계할 줄은. 이 영상이 감동을 전했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한국인의 자부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막의 심장을 깨우다. 드론이 천천히 상승합니다. 아래로 펼쳐지는 두바이의 전경이 숨을 먹게 만듭니다. 황금빛 사막 위에 솟아오른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습니다. 버즈 칼리파가 구름을 뚫고 올라서고 그 주변으로 반짝이는 유리와 강철의 숲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도로마다 꽉 막힌 차량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꼼짝없이 멈춰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견디기 힘든 섭씨 45도의 열기 속에서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출근길이 악몽이 되고 퇴근길은 더욱 긴 고통이 됩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미래 도시. 그러나 그 미래에는 연결이 없었습니다. 두바이는 급성장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이곳이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도시 계획이 교통 인프라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 사이로 자동차만이 유일한 이동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 비즈니스 베이에서 일하는 아마드가 집을 나섭니다. 평소라면 20분이면 충분한 거리지만 교통 체증 때문에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연료비도 만만치 않고 매일 반복되는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상황은 아마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바이에 사는 수백만 명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바이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006년 처음 메트로가 개통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기존의 레드라인과 그린라인만으로는 급격히 팽창하는 도시의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도시 남동쪽과 북서쪽을 잇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블루라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단순한 지하철이 아닙니다. 두바이의 미래를 바꿀 대동맥이 될 노선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후 6시 또다시 도로는 주차장이 됩니다. 택시기사 카림이 한숨을 쉽니다. 승객들은 짜증을 내고 연료는 계속 소모됩니다. 하지만 카림은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블루라인이 완공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교통체증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되겠죠. 사막의 모래바람이 마천루들 사이를 휘몰아칩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의 바람도 함께 불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메트로 블루라인, 사막 도시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블루라인, 도시를 가르다. 두바이 정부청사 최고층 회의실. 창밖으로는 페르시아만의 푸른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두바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두바이 교통청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2030년까지 인구가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교통 시스템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탁자 위에 펼쳐진 두바이 지도 위로 빨간 선과 초록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레드라인과 그린라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은 공백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국제공항을 거쳐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완전한 공백 상태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가 지도 위에 파란 선을 그어 넣습니다. 블루라인이 지나갈 경로죠. 총 30km, 14개 역으로 구성됩니다. 이 파란 선 하나가 두바이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시 전체를 새롭게 연결하는 혈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상 구간과 지하 구간을 번갈아가며 건설해야 하는 복잡한 설계입니다. 특히 도심 구간은 기존 건물들과 인프라를 피해 지하 40m 깊이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사막 집안의 특성상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사람을 잇고 도시를 연결하며 시간을 앞당기는 길. 두바이 통치자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비전이 담긴 말입니다. 블루라인이 완공되면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도심까지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가 말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비즈니스 단지와 주거 지역도 하나로 연결됩니다. 단순히 교통비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 따릅니다. 사막의 모래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수 문제도 있고 기존 건물들의 기초와 부딪히지 않으면서 터널을 뚫어야 하는 정밀함도 요구됩니다. 여름철 50도에 달하는 극한의 더위 속에서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가 말합니다. 두바이가 진정한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교통난으로 성장이 멈추느냐의 갈림길이에요. 총 사업비만 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두바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에 3차원 설계도가 펼쳐집니다. 지하 깊숙이 뚫리는 터널들, 지상으로 솟아오르는 역사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정교한 시스템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건설사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주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중동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곧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눈, 그리고 한국. 두바이 메트로 블루라인 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건설업계가 들썩였습니다. 150억 달러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 그것도 미래 도시 두바이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주가 아닌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의 패권을 가를 수 있는 승부였습니다. 런던의 한 건설사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영국 채널 터널을 건설한 경험이 있지 않나?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하지만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 그리고 극한의 기후 조건은 그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대형 건설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고속철도 건설의 노하우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정밀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일본 기업들은 신칸센으로 검증된 철도 기술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쟁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서울 삼성물산 본사 35층 회의실.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해외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핵심 임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두바이 블루라인, 이것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삼성물산에게는 남다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버즈 칼리파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두바이 사막 한가운데 세워낸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828m 높이의 마천루를 완공하면서 쌓은 두바이에서의 신뢰와 명성은 그 어떤 경쟁사도 따라올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었습니다. 버즈 칼리파를 기억하십니까?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웅장한 건물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두바이 사막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정밀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트윈타워 건설에서 증명한 기술력, 그리고 수많은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실적들이 삼성물산의 든든한 뒷배경이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지하철 프로젝트는 블루라인과 매우 유사한 조건이었습니다. 고온다습한 열대기후, 복잡한 도심 지하 환경, 그리고 까다로운 안전 기준까지. 삼성물산은 이 모든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삼성물산, 기술로 증명한 실력. 이것이 삼성물산이 내세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두바이 정부 입장에서도 삼성물산은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이미 버즈 칼리파 건설을 통해 검증된 신뢰성, 그리고 중동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 특유의 빠른 실행력과 완벽주의적 성향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입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 기업들의 제안서가 두바이 교통청에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 경제성, 공기 단축 방안 등 다양한 평가 기준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였습니다. 1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기술과 경험에서 앞선 단 하나의 기업. 두바이 현지 언론들도 삼성물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 기업이 다시 한번 두바이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치열한 입찰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하 40m, 극한을 뚫다. 삼성물산이 두바이 메트로 블루라인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실제로 사막 지하에 터널을 뚫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두바이 현장 사무소에 부임한 김현수 현장 소장은 첫날부터 혹독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오전 8시, 이미 기온이 42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더위에서 어떻게 공사를 진행한단 말인가? 하지만 주저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지하 40m 깊이의 터널 굴착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일반적인 흙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물이 스며들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불안정한 집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수 문제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터널 굴착기 가동 준비 완료. 현장에서 들려오는 외침과 함께 거대한 터널 굴착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특별 제작된 이 굴착기는 직경 12m, 길이 80m의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하루에 겨우 5m씩 전진할 수 있는 정밀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주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예상보다 집안이 연약해서 굴착기가 예정된 속도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지하수가 예상 지점에서 솟아오르면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장 소장님, 이대로라면 공기가 최소 6개월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현장 기술자의 보고를 듣고 김현수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에 작업하자. 온도가 떨어지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야. 극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기온이 25도까지 떨어지면서 작업 환경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야간 작업의 위험성은 배가 되었습니다. 특수 조명을 설치하고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과 현지 작업자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지만 안전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모든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섭씨 50도 가까운 더위, 사막 집안의 불안정성, 심야 작업, 특수 장비,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의 사투. 박준영 기술팀장은 3개월째 두바이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한국에 두고 온 그에게는 매일이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터널이 조금씩 뚫려갈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모든 고생을 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건 언제나 사람입니다. 가장 어려운 구간은 두바이 국제공항 밑을 지나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공항 운영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정확히 지하 40m 깊이로 터널을 뚫어야 했습니다. 1cm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정밀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최첨단 측량 장비와 굴착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터널의 위치를 파악하고 집안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밤 12시 현장에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굴착기의 굉음과 함께 또 다른 5m가 뚫렸습니다. 작업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도 목표 달성.
현장 사무소에 걸린 공정표에 빨간 체크 표시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큰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거칠게 휘몰아쳤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는 한국인들의 의지가 더욱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곧 신뢰다. 지하 40m 깊이에서 벌어지는 극한의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삼성물산의 진짜 차별화 요소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터널을 뚫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본사기술연구소에서는 두바이 현장과 24시간 실시간으로 연결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집안 분석 프로그램이 사막의 복잡한 지질 구조를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굴착 지점의 집안 밀도가 예상치보다 15% 낮습니다. 굴착 속도를 20% 감소시키고 보강 작업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전송된 분석 결과가 두바이 현장에 즉시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시스템 덕분에 삼성물산은 다른 경쟁사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력이 곧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고 시간 단축은 비용 절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두바이 교통청장 알타에르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하 깊숙이 내려가서 실제 굴착 현장을 둘러본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힘이군요. 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확도와 안전성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입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스마트 터널 시스템은 단순한 굴착 기술을 넘어서는 종합 솔루션이었습니다. 터널 내부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지진이나 기타 재해 상황에 대비한 안전 대피 시설, 그리고 미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인공지능 기반의 유지보수 시스템이었습니다. 터널과 철로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터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50년 후에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미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현장 소장의 설명에 두바이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에는 그만큼의 비용이 따랐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제시한 견적보다 10%가량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제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바이 정부가 삼성물산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비용보다는 정확도와 안전성을 우선시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건 가장 빠른 기업이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구간에서 작업 중이던 타업체들이 집안 붕괴나 지하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고들이 발생했지만 삼성물산 구간에서는 단 한 차례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작업자들 사이에서도 삼성물산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실시되는 안전교육, 실시간 위험요소 모니터링, 그리고 철저한 장비 점검 시스템이 작업자들에게 안심감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현지 작업자 압둘라가 말했습니다. 다른 현장과는 완전히 달라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삼성물산은 예정된 공정표를 정확히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구간에서는 계획보다 앞서 나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첨단 기술과 철저한 사전 계획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두바이 현지 언론들도 한국 기업의 놀라운 기술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물산의 스마트 건설 기법이 두바이 건설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기술이 곧 신뢰였고, 신뢰가 곧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손. 두바이 현지 시각으로 새벽 2시, 삼성물산 현장 사무소 설계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푸른 빛이 젊은 엔지니어 이민호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지 3년 차, 그에게는 생애 첫 해외 프로젝트였습니다. 14번 구간 터널 각도를 0.3도 더 조정해야겠어.
이민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복잡한 3차원 설계도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단 1c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 작업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동료 엔지니어 박성준이 구조 해석 프로그램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특수한 집안 조건을 반영한 내진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바이는 지진 위험도가 낮은 지역이지만 50년 이상 사용될 인프라인 만큼 만약의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야 했습니다. 성준아, 이것 좀 봐. 지하수 유입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 이민호가 설계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응,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문제없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변수가 많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보자. 박성준의 신중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들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는 특별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터널을 뚫는 것이 아니라 두바이라는 미래, 도시의 혈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아침 7시 현장 브리핑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민호는 전날 밤새 작업한 설계 변경 사항을 아랍어로 번역된 자료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만 소통했지만 현지 작업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아랍어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알살람 알라이쿰. 이민호가 현지 작업자들에게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현지 작업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자신들의 언어로 소통하려 노력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14번 구간 굴착 방향을 조정합니다. 새로운 설계에 따르면 이민호가 아랍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복잡한 기술적 내용은 여전히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 관리 사무소에는 또 다른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두바이 법인 대표 정재현 상무였습니다. 20년간 해외 건설 현장을 누빈 베테랑이었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그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면 한국 건설업계 전체의 위상이 달라질 겁니다. 정재현 상무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후 3시 두바이 정부 관계자들의 정기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이민호와 박성준은 긴장된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자신들이 밤을 새워 완성한 설계안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구간의 터널 설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두바이 교통청 기술 고문이 설계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밀도와 안전성, 그리고 미래 확장성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완벽한 설계네요. 설계실로 돌아온 이민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설계도가 실제로 두바이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 도시의 미래에는 한국인의 손길이 있다고. 밤이 되어도 설계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두바이의 내일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설계도 하나하나가 곧 현실이 될 터널이었고 그 터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이민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버즈 칼리파가 사막 밤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세워 올린 그 건물처럼 자신들도 두바이에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블루라인 연결의 이름으로 2024년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두바이 메트로 블루라인 건설 현장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터널 관통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18개월간의 치열한 작업 끝에 마침내 30km에 달하는 터널이 완전히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하 40m 깊이의 터널 안에서는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터널 굴착기 앞에는 이제 겨우 3m의 암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현수 현장 소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현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최종 관통 작업을 시작합니다. 굴착기 조작사의 외침과 함께 마지막 굴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쿵쾅쾅 거대한 굴착 헤드가 암벽을 뚫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는
실시간 중계를 통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임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숨을 죽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동시에 두바이 교통청에서도 고위 관계자들이 모니터를 통해 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7분,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관통 성공. 이 터널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환호성과 함께 18개월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양쪽에서 뚫어온 터널이 정확히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차는 단 2cm,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현지 작업자들이 서로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성취의 감동은 모두에게 동일했습니다. 이민호가 터널을 통과하며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밤낮 없이 설계도와 씨름하던 지난 18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정말 해냈어. 박성준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터널 관통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시설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일 부설, 전기 시설, 신호 시스템, 그리고 각종 안전 시설들이 차례로 설치되어 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최첨단 장비들이 사막 지하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시험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새로운 지하철이 처음으로 블루라인 터널을 달렸습니다. 최고 시속 90km로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첫 시험 운행에는 두바이 통치자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탑승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부드러울 줄 몰랐어요. 승객으로 탑승한 두바이 시민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이제 공항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2024년 12월 2일 마침내 공식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두바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양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철도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도시를, 사람을, 그리고 내일을 연결했습니다. 두바이 교통청장의 축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개통 첫날부터 블루라인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출근길 교통체증에서 해방된 직장인들, 공항 접근이 편리해진 관광객들,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이 쉬워진 상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택시기사 카림도 이제는 다른 노선으로 영업구역을 옮겼습니다. 블루라인 덕분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구간에서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도시가 더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좋아졌어요. 통계 수치도 놀라웠습니다. 블루라인 구간의 교통량이 40% 감소했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300%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만족도가 95%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출근길이 달라졌어요. 스트레스 대신 여유가 생겼죠. 매일 블루라인을 이용하는 직장인 아마드의 말처럼 블루라인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두바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기술로 새긴 이름 KUREA. 블루라인 개통 1년 후 두바이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한때 주차장이었던 도로들에는 여유로운 교통 흐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교통체증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근처 새로 조성된 비즈니스 단지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블루라인 덕분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블루라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블루라인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 개발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도시계획청장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성공에 힘입어 두바이 정부는 추가 지하철 노선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삼성물산이 1순위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기술력과 신뢰성을 이미 증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삼성물산 본사에서는 블루라인 성공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현수 전 현장 소장을 비롯해 두바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삼성물산 사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 역사적 성과였습니다. 이민호는 이제 중동 지역 총괄 엔지니어로 승진했습니다. 두바이에서의 경험이 그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켰습니다. 현재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 프로젝트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한 번의 성공이 더 큰 기회들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민호가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박성준은 한국으로 돌아와 삼성물산 기술연구소에서 차세대 지하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진보된 스마트 터널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현지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가전제품과 자동차로만 알려졌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퀄리티라는 말이 두바이 건설업계에서 새로운 표준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성과 안전성, 그리고 혁신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고 품질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2025년 12월 블루라인 개통 1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는 가운데 양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통식장 한편에는 특별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한글과 아랍어로 새겨진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과 신뢰로 연결된 우정 마이너스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협력. 그 순간 이민호의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이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달이었고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랜드마크였습니다. 블루라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만족도는 여전히 9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장률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안전사고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매일매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물산 두바이 법인 정재현 대표는 이제 중동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블루라인 성공을 발판으로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국가들로부터도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고 신뢰는 시간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새겨진 이름은 코리아입니다. 두바이의 아침 햇살이 블루라인 역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햇살 아래로 파란색 지하철이 조용히 달려갑니다. 그 안에는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이 작은 공간에서 세계인들이 하나가 되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막을 잇는 푸른 선, 그것은 이제 두바이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 위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KUREA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로 한국 기술의 힘을 더해주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